막 공인중개사도 끼고 막 이렇게 작당을 막 해요.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 1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전매했다. 그걸 했다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죠. 수사 당국은 전매 행위를 한 거다. 주택법 위반이다.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. 라고 하는 게 그 19분의 주장인 거죠. 실제로 전매가 제한되는 그 기간 내에 전매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도 뭐 법리적으로 좀 뭐 복잡한 게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 범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진행되는 사건 중에서 그 주택법 위반, 전매가 제한되는 이제 대상 아파트를 전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. 그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인데 그걸 했다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상담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 피사실의 요지가 그 대통령령에 따라서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전매 제한 기간도 이제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 1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전매했다. 이제 이게 피사실의 요지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19번에 이제 그걸 몰랐다는 거죠.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전매가 제한되는 건지도 잘 몰랐고 최초에 분양을 받은 다음에 이제 계약금하고 마련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자기 지인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. 근데 이후에 이제 그걸 못 갚으니까 이 사람이 그럼 그 분양권을 내놔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긴 건데 일반적인 그 전매 제한을 처벌하는 주택법 위반 사건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보통의 경우에 그 전매 제한 행위를 이제 처벌하는 거는 막 공인중개사도 끼고 막 이렇게 작당을 막 해요. 그래서 그 전매 제한 기간 안에 프리미엄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계약도 있고 대금도 그 1년 안에 다 지급이 돼요. 근데 이거는 뭐냐면 최초에 그런 게 없어. 공인중개 업체도 없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하다가 문제는 뭐냐면 그 전매 제한 기간이 벗어나서 그 대금이 간 거예요. 그리고 프리미엄 있잖아요. 그게 여기서 뭐 많지는 않은데 한 1,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넘긴 거죠. 그게 이제 저한테 상담해 주신 분의 이제 주장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한번 뭐 좀 다퉈보고 있는데 결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은 그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그래서 지인으로부터 4,000만 원 돈을 계약금으로 그리고 또 뭐 옵션 대금이 있나 봐요. 그것도 빌린 돈으로 했는데 나중에 빌려간 돈 갚으라고 계속 이제 압박을 하니까 지인이 분양권을 넘기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서 아파트 분양권 명의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또 프리미엄으로 한 1,000만 원 돈을 이제 받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그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완전히 이전해 준 시점도 전매 제한 기간 이후예요. 이 사건에서 전매 제한 기간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날로부터 1년 뒤니까 받은 게 20년 8월이면 21년 이제 8월인 거죠. 근데 실제로 그 분양권 명의를 완전히 이전해 준 거는 21년 8월 훨씬 뒤라는 거예요. 수사 당국은 전매 행위를 한 거다. 주택법 위반이다.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. 라고 하는 게 그 19분의 주장인 거죠. 그래서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해서 분양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. 이제 그런 주장을 일단 하는 거죠. 처음부터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이제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.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입증이 되거든요. 근데 뭐 전매를 통해서 뭐 차익을 취득하거나 마음먹고 그래 분양 신청한 게 아니다. 그 지인도 금전 소비 대책에 의해서 돈을 빌려준 거지. 뭐 분양권 명의자인 이 우리 식구분한테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게 아니다. 이제 이런 주장도 했고 우연히 그러니까 최초에 그 전매 제한 기간 내에 그 계약금하고 옵션 대금이 이제 지급된 건 맞잖아요. 근데 그거 빌린 돈으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전매 행위에 관한 이제 공모가 있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건 이제 지나친 억측이다. 그런 주장을 일단 했습니다. 그다음에 그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이제 전매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다. 그런 주장도 했고 실제로 전매가 제한되는 그 기간 내에 전매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뭐 법리적으로 좀 뭐 복잡한 게 있는데 핵심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기간이 지나서 분양권 매매 약정을 하고 또 프리미엄 전액도 이제 지급받았는데 그것이 이 분양권 전매에 대한 실질적 의사 합치라는 거예요. 그것이 이 분양권 전매 행위가 이제 있었다고 보는 건데 그 두 개 있잖아요. 분양권을 사고 파는 거하고 프리미엄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기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이 건에서는 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또 약간 법리적으로 뭐 그러긴 한데 프리미엄 교부라고 하는 뭐 범행의 착수와 분양 계약금 지급이라고 하는 범행의 기수 및 종료가 모두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그래야 이게 이제 주택법 위반의 성립 요건인데 그게 안 된다. 그리고 만약에
지금 여기 전매 제한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낸 거 그것만 가지고 이 범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행위 자체가 시행령에 막 돼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잘 알기 어려운 거예요. 이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제거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고 그거에 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주장도 실제로 또 요번에 규정이 또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또 그런 주장을 했죠.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애초에 자신의 행위가 위반인지를 몰랐다. 이 사건 아파트가 이제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라는 점, 그 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.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. 해서 이제 조사를 앞두고 있죠. 진술서는 제가 참고용으로 하나 써드렸고 완전한 형태는 아니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뭐를 놓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에 임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주택법 위반이 되려고 하면 이 전매 행위가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빌린 돈으로 계약금을 낸 거는 이 기간 내가 맞지만 이 분양권을 완전히 이전하기로 하고 또 프리미엄도 넘기기로 한 것 이거 자체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 기간 밖에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주택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결론 어떻게 날지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. 제가 결론 나오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